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우리가 얼굴은 매일 화장을 하고 관리하면서 목은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결과 요즘 피부과를 찾는 환자분들 중에 얼굴보다 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 목은 흔히 피부의 나이테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맞히세요 할 때 흔히 이제 목이나 이 손등에 있는 피부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 많다고 들어보셨죠? 자, 특히 얼굴 피부를 잘 관리하는 분들이 이 목 부분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쪽에만 주름이 생겨서 사실 이제 얼굴이랑 대비가 되어서 더 뚜렷하게 이 주름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목주름이 왜 생기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예방법부터 치료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댓글로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 주제를 좀 적어주세요. 자, 그럼 제가 꼭 다음번에 다룰 테니까 댓글로 궁금하신 주제들을 꼭 적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주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로주름인데요. 자, 가로주름의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타고나게 깊은 주름인 경우들도 많지만 사실 이 주름은 목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구부리거나 숙이는 자세에서 더 악화가 됩니다. 목 피부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접히는 방향 그대로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들이 좀 끊기고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이것이 바로 고정주름으로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자외선 노출로 인한 광노화가 또 콜라겐 분해 요소, 우리가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이네이즈, MMP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의 활성화를 촉진해서 피부의 탄력성을 감소시키고 결국 주름의 깊이가 점진적으로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초기 미세주름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누적이 돼서 주름이 더욱더 뚜렷해지게 되는 게 바로 이 가로주름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세로주름입니다. 자, 이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근육성 주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근육성 주름. 자, 우리가 목에 넓게 퍼져 있는 근육인 플라티스마 머슬, 즉 넓은 목근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수축이 되면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띠처럼 굵은 주름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이 하부에 있는 연부 조직의 지방 소실과 이 중력에 의한 처짐도 이 세로주름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 거울 속의 목이 마치 이렇게 밴드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잔주름입니다. 잔주름. 자, 잔주름은 주로 피부의 얇아짐과 탄력 저하로 인해 발생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진피 내에 섬유아세포라는 것의 활동이 감소가 되고 이로 인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잔주름은 이건 사실 뭐 가로나 세로 어디 방향에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일종의 잔실금처럼 이렇게 퍼지는 모습으로 피부 내 수분 보유력 저하와 이 히알루론산 감소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런 종류별 원인과 더불어서 되게 공통적인 좀 원인들도 있습니다. 자, 주름이 생기기 딱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공통적인 원인을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목에 이러한 주름이 잘 생기는 첫 번째 공통적인 요인은 바로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적은 특징을 가집니다. 아무래도 기름층이 잘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목 부위에 주름이 더 잘 생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늘 움직이는 부위다. 그리고 목에 또 주름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원인이 바로 햇빛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 아무래도 얼굴은
우리가 선블럭을 잘 챙겨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목은 본인이 바른다고 할지라도 꼼꼼하게 잘 발라지는 경우가 되게 드물죠. 거기에 이 현대인의 생활 습관까지도 한몫합니다. 현대인의 생활 습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활 습관이. 첫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 전에 베개를 높게 베고 누워서 이제 핸드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이 있죠. 베개 자체가 되게 높고요. 베개가 높고 또한 누워서 핸드폰이나 TV를 보는 거죠. 핸드폰, TV. 그럼 어떻게 돼요? 목이 자연적으로 수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핸드폰을 고개 숙여서 보는 자세. 우리 지하철만 가더라도 고개 이렇게 들고 정면 보고 계신 분들 거의 없죠. 다 그냥 고개 숙여서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 숙여 핸드폰 보는 자세. 그리고 세 번째 습관은 또 뭐가 있냐면 얼굴은 신경 써도 보습제 선크림을 목까지 바르지 않는 습관. 이것과 좀 겹치죠. 결국은 목까지 보습제나 선크림을 잘 안 바른다는 거. 그러니까 얼굴 같은 경우에 신경이 써서 옛날 60대와 지금 60대가 너무 다른데 목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반복이 되면 얼굴은 30대인데 목은 60대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목주름의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는 보습은 필수입니다. 보습. 뭐 뻔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목은 기름기가 적은 부위라서 건조해지기가 쉽습니다. 자, 보습제를 얼굴에 바를 때 조금 더 듬뿍 바르면서 같이 목까지 발라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3초 정도면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레티놀 크림을 좀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비타민 A 유도체 레티놀은 콜라겐 생성을 좀 도와주는 대표적인 항노화 성분입니다. 뭐 자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얼굴에 기미 많은 부위에 잘못 썼다가 오히려 기미가 짙어진다는 얘기는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었죠. 그래서 얼굴보다는 덜 민감한 부위가 바로 이 목이기 때문에 이 목은 민감성 질환이 잘 안 나타난다면 자기 전에는 좀 꾸준히 발라주는 것이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수면 자세 조절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접히고 그 상태로 오랜 시간 유지가 되죠. 이 낮고 편안한 베개를 좀 사용을 하고 고개가 뒤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진 자세가 유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이나 이 TV를 보는 이런 행위들은 좀 지양하는 게 중요하고요. 꼭 보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침대용 휴대폰, 뭐 태블릿 거치대 요즘에 잘 나와 있죠.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목이 안 접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 목도 얼굴만큼 자외선에 노출이 잘 되죠. 보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크림 바를 때 목까지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피부 노화와 이로 인한 주름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목 스트레칭입니다. 장시간 고개 숙인 자세는 목주름을 이렇게 고정시키죠. 아까 그래서 가로주름이 고정주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주 목을 이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자, 간단한 동작이라도 매일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45도로 돌려서도 이런 식으로 45도를 돌리고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하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미 만약에 생겼다면 당연히 치료가 필요합니다. 목주름은 가벼운 주름은 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좀 완화되거나 악화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심하게 깊거나 아주 그냥 깊게 패여있는 눈에 띄는 이러한 주름 같은 경우에는 시술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저희 더셀 피부과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시술 위주로 제가 원리와 특징을 상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료법은요, 레디어스입니다. 자, 시술 원리는요,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 이 미세 입자로 구성된 일종의 콜라겐 형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주입 시에 카하라고 부르거든요.
이 칼슘 하이드로 아파테이트가 이 CMC 겔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이 CMC 겔 효과로 즉각적인 볼륨 효과를 좀 제공해 주면서 이 진피층에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이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를 좀 자극을 해서 콜라겐 색성을 촉진시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이 목주름 시술 방법이고, 이게 가로주름과 세로주름 등 다양한 형태의 목주름 개선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베룩입니다. 시술 원리는, 주베룩은 이 레디어스는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라는 물질이었고, 주베룩은 PDLLA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의 미세한 입자를 함유한 콜라겐 형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주입이 되면 이 콜라겐 합성을 좀 촉진해서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저 피부심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인 거는 뭐 다들 아시죠? 제가 원체 주베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잔주름과 전반적인 피부 탄력 저하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킨 보톡스. 더보톡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희석된 보툴리눔 톡신을 진피층에 미세하게 주입을 해서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좀 완화하고 피부 탄력을 향상시킵니다. 자, 이를 통해 잔주름 개선과 이 피부결 개선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깊거나 많이 넣으면 오히려 이 목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경험 많은 시술자에게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냥 보톡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킨 보톡스는 좀 희석이 된 소량의 보톡스를 얕은 층에다 골고루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톡스는 근육을 타겟으로 해서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로주름,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세로주름처럼 근육의 수축이 원인일 경우에는 이 보툴리눔 톡신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넓은 목근, 플라티스마 머슬에다가 주입을 해서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좀 완화시키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로주름은 콜라겐 형성 물질을 넣는다고 완화되는 게 아니고 꼭 보톡스로 그 근육의 수축을 억제하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름처럼 이 함몰된 형태 있죠? 고정주름이라고도 표현했던, 여기에 필러를 넣어서 지지대를 세워주고 그 고랑을 채워주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 단단한 필러는 이 부위가 오히려 울퉁불퉁해져서 더 도드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피부 타입 등에 따른 적절한 제형 판단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술자의 판단과 주입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섯 번째는 리쥬란 힐러입니다. 자, 이러한 리쥬란 힐러는 연어 DNA 성분으로 만들어진 주사로 피부에 수분을 주고 콜라겐 재생을 촉진합니다. 특히 이 잔주름과 피부결 개선, 그리고 피부 탄력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고주파나 하이프라고 하는 뭐죠? 초음파 장비가 있는데요. 이 고주파 장비로는 뭐 써마지, 그리고 뭐 인모드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초음파 리프팅에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울세라, 뭐 슈링크, 이러한 것들도 이 주름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뭐 제품마다 원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피부 안쪽에 열 에너지를 좀 가해줘서 수축을 시키고 콜라겐 등의 탄력 및 피부 재생 물질의 발생을 좀 촉진시킵니다. 다만 위에 필러와 마찬가지로 이 주름 형태와 개인의 피부 타입에 따른 장비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목의 중앙 부위에 뭐가 있죠? 갑상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고주파나 이 초음파 장비들은 이 갑상선 부위를 좀 피해서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주름은 자세, 보습, 스트레칭과 같은 간단한 습관 개선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며 심해졌다면 치료가 가능하니 혼자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세 피부과 대표 원장,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